1월, 2월 진도에 토요일 날 6시간 수업 해준 적이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5월 달 때야 이렇게 하는데, 어째 설날 끼고 어째 하느라고 7번밖에 안 나와서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이거 원참. 오늘 지금 점심 먹고 와서 도시정비법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법을 보통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오늘 수업 들어보면 이걸 첫날 수업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카드 환불하고 집에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도시정비법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발을 푹 당기고 난 다음에 조직에서 발을 못 뺄 때쯤에 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앰뷸런스 와서 몇 사람 실려갑니다. 일단 333명. 이게 지금 6개 나오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도대체가 무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법을. 특히 앞부분이. 일단 정비법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337페이지 먼저 가서 337페이지 보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중간에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기본계획을 짜고 2장을 넘기면 340페이지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저 350페이지를 보면은 351페이지에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 있나요? 이거 아까 배운 개발구역 있죠?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둘 중에 문제 잘못 풀어도 맞춰요. 개발법인 줄 알고 풀었는데 정비법이 돼.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내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얘기해주면 더 어지럽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정비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각각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른쪽에 누가 하는지, 이건 100%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한데 요게 요거요. 이거요. 이쁘게 딱 만들어서 우리는 화장실에도 붙여놨더만요. 진짜 좋은 학원에 진짜 화장실에도 그 틈도 버리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세계사업의 개념, 누가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누군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집에 냉장고, 안방, 바깥방, 목욕탕 다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놨는데 중학교 2학년 딸내미는 이틀 만에 다 외우고 엄마는 끝내 못 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뭐야? 이틀이면 다 외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데 엄마는 암만 외우려고 그래도 안 돼. 그것은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정신이 혼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은 정신이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은 정신이 다 혼탁해서 그래요. 그래서 혼탁할수록 가정을 던져버리고 절로 가면 된다는. 그래서 이 정비사업 이쪽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입으로 막 뜯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366페이지를 보면은 조합 추진위원회라고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나와요. 366페이지에. 조합 만드는 거니까 중개업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목동 일대에서는 여기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조만간. 재건축이 나는 대충 충족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건축 바람 불었다가 요새 이제 축 좀 다운됐는데, 얼마 전에 또 목동서 저 강북 어디까지 전철 쫙 뚫는다며요. 그러니까 갈수록 목동 일대는 살판나. 지금이라도 대출받아 집 사놓으세요. 그래서 10년 뒤에 되면 이 목동에 새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때 압구정동이나 반포 아파트의 7, 80%까지 접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80% 가면 평당 거기가 지금 3천만 원이거든요. 한 평에.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평당 4,500 간다고. 그거는 진 사실 그래요. 그럼 평당 3천 가면 여기도 평당 한 2,500, 3천 가까이 가고 뭐 이렇게 가요. 목동 아파트도. 그래서 일단
엄청 집중 잘하네요. 목동 좋아진다고 하니까 엄청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부터 따고 하셔요. 예? 당장 달려갈 듯한 분위기예요. 가자 막 이렇게요. 387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제 조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387페이지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좀 전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러죠? 그 다음에 시행 들어갈 때 조합 설립,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여기는 시행인가. 좀 전에 개발법은 실시계획인가. 여기는 시행계획인가. 용어가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받고, 아까는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아서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는데 403페이지를 보면은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나오나요?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는다 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중개업을 하려면 이 얘기는 특히 목동은 필요한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405페이지에 관리 처분 계획 짠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쫙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 412페이지 하단에 건축물 철거 있나요? 자, 언제 철거하는 거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합니다. 언제 철거한다고요? 밥까지 먹고 뭐가 힘들다고 정령을 띄고 인가받은 후라고 얘기해요. 여기 인가 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인지 사업 시행 인가인지 관리 처분 인가인지가 없이 인가 받은 후 무슨 인가?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할 때 손님들이 목동 아파트 7단지 재건축하는데 언제 철거하나요? 물어보면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철거합니다. 유식해 보이잖아요. 때 되면 합니다.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분양 신청하고 이주까지 다 했는데 법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떨어진 거야. 그런데 빈집됐지. 중학생들 다리 떨고 본드 하고 있고 담배 피고 아저씨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고 폐공가 됐잖아요. 범죄 생긴 우리가 있잖아. 또 살인사건 나고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예외 이런 거 시험 나와요. 사업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고 동의 동그라미 시장문서 허가 동그라미 허가 받아가지고 해당 건축물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박스 2번 폐공가 밀집으로 폐가 빈집됐다 이 말이요.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토지등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뭘 받아서? 동의 시장문서 허가는 받아 안 받아요?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기존 건축물 철거를 언제 한다고요? 관리처분인가 받고 철거한다. 미리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615페이지 공사 완료 나오잖아요. 다 끝났네. 한 장 넘어가면 저 416페이지 하단에 소유권 이전 고시 있나요? 이전 고시란 말은 옛날에 분양 처분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법과 헷갈릴까봐 분양 처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전 고시. 그래서 이전 고시란 말이 추상적이니까 그 옆에다가 분양 처분이라고 하면 써요. 옛날에 뭐라고 했다고요? 분양 처분. 지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줬으니까 한 장 넘어가면 청산금 나오잖아요. 청산금 여기서도 소멸시효 몇 년? 5년. 왜? 공법이니까. 오른쪽에 봐요. 소멸시효 있지. 행정법은 전부 5년이라니까. 그래서 청산금 받을 쟁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간 행사가 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비법 수업 다 했어 이제. 다 한 거잖아요. 집에 가.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전체로 그냥 말없이 가버리세요. 1시간 끝나고. 나 수업 안 하게.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로 와요. 이제 들어갑니다. 하단에 용어가 있는데 우리 공법이잖아요. 공법 전체 6개 법 중에
용어를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어요. 1장 국토법 아니면 바로 이 3장 정비법 아니면 5장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은 내일 모레 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이틀 간격으로 지금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을 다 해요. 야, 이거 완전 압축 강의라 해요, 이런 걸. 그러면 하단에 정비사업 보세요. 정비사업. 이거 용어는 여기 한 문제 꼭 나와요. 정비사업이란 해놓고 오른쪽에 종류 몇 개? 3개. 자, 첫 번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가 재개발. 세 번째가 재건축. 뭐 막 떠들어야 돼, 진짜로. 이 부분 특히요. 낯설어서.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알겠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좀 낯설구나.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개념을 연결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도 나왔지만은 개론에서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들어가기 전에 달동네 판자촌 미는 사업이구나. 험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대요. 그러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평지에 트리플 역세권에 집값 비싼 청담동 사나? 달동네 살아야지. 차 못 올라가는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미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봐봐요. 저 달동네 미는 사업을 법적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정비 기반시설이 달동네 같은 데니까 극히 열악하고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려고. 그 다음 재개발을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동그라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돼요. 그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주택을 지어주고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려. 건축물 지어준다 그래야 맞지. 그래야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으니까. 그래서 다시 쓰려고 하면 안 돼. 쓰려고 하면 잡생각 들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그럼 무슨 사업? 재개발. 시설이 열악하고 재개발이잖아. 열악하고 재개발은.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무슨 사업? 주거환경. 재건축법에 시설이 양호하다잖아요. 그걸로도 해결되긴 돼, 사실은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산사. 이게 재개발이거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에 밀집한 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철가는 사업이 재건축이에요.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그럼 일단 머릿속에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 그럼 이 3개의 개념을 하나 그중에 던져놓고 박스 처리해서 이건 무슨 사업에 대한 설명이냐 찾을 수 있지. 지문 3개인데 2개를 얼토당토 끄집어내거든. 그래서 5개 만들어서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험한 얘기 다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그게 헷갈리면 재건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은 지 30년 넘는 저 아파트 단지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세대 아파트를 30년 전에 지을 때 세대별로 5명이면 10,000명이 들어오잖아요. 10,000명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시설 설치 갖췄을까 안 갖출까?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다 갖춘다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었는데 야가 노후화된 거야. 그걸 철거할 거 아니요? 시설이 양호하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 노후불량 건축은 공동주택이 돼버린 거. 그 재개발은 노후된 단독주택지 미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동안에 한 번도 개발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설이 열악하지. 달동네로 올라가면 극히 열악한 거고. 그래서 개념 딱 정리해놔야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말 나오죠. 이거요, 여러분. 노후불량 건축물은 독자적으로
절대로 시험 못 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 동그라미 1번 넘겨보세요. 2번 중에, 3번 중에, 4번 중에 얼마나 길어? 이걸 한 문제로 낸다고? 차라리 논문을 쓰라고 그래. 그래서 1번 줄치면 돼요. 1번. 이거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의료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러면 O. 그러죠? 오케이. 그 정도면 콜. 그 다음 한 장 넘어가고, 저 어디 보냐, 4번에 335페이지에, 자, 정비 기반시설 줄치고, 5번에 공동이용시설 줄쳐봐요. 의외로, 이번 시험도 나왔잖아요. 의외로 이것 구분하는 거 나와. 이런 건 맞춰줘야죠. 깔끔하게. 그래, 여러분 같으면, 자, 정비 기반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지하 공동구,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은 뭘로 분류? 기반시설이지. 도로 이런 거는. 그러죠? 그거는 기반시설이지. 그냥 기반시설도 괜찮고. 그래서 위에 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뭘로 분류? 정비 기반시설. 우리 저 국토법 할 때도 기반시설 배웠잖아요. 이 이상 물으면 안 되긴 하지. 그죠? 기반시설에다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여기도 괜히 물었다가 또 걸리 내가 발 빠지면 설명하느라고 또 시간 다 깨먹으니까 또 사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알 것으로 추정하는 게 낫지. 5번에 공동이용시설은 봐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자, 다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연습을. 근데 희한하게 몇 번 떠들면요, 저 위에 게 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이 위치까지 기억난다니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겁나게 자주 나오는 게 9번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허리 한번 쫙 펴고, 자, 지금 이 순간 전신 먹고 하는 이 법이 무슨 법? 제렌. 아까 뭐 오늘 공시법인 줄 알았어요. 오전에는 공시법, 야간 오후에는 공법. 이렇게. 전신 먹고 하는 건 뭐냐? 공법. 자, 도시 및 법 제목도 못 외웠어.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도 박 떠져가면서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웃고 그러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정들어서 학교 가면 동기들이 돼가지고 서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공부해서 학교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연락해 볼 것이야.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죠. 누구한테 돈 받을 것이야.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학원에서 세법 개정세법 강의해 준다더라. 자기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묻어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고 나서 동기들 만나게 인맥을 쌓는 거야, 인맥을.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시라는 자리 때문에. 매년 보거든. 요 자리, 특히 요 자리. 저 자리 잡아놨다고 막 이렇게 가방 올려놓고 치우고 또 많고 막 죽이네, 살리네. 우리 학원은 아직 그런 거 없으니까. 정비 사업을 하려면 서울을 놓고, 서울이 표준 조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각 구별로 정비 계획을 짜고, 이렇게 정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구역 지정을 못하니까 서울시장 찾아가서 정비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궁금하죠, 당연히. 뭐가 실질적으로 궁금하겠어. 문제 풀라고. 그럼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배웠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죠? 그거는 진짜 법이 깔끔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막, 이거 만들어서 작년 봄에 대대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복잡해졌어요. 일단 구역 안에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 좀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나 같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랑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고, 그럼 무슨 사업? 자, 그래서 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더라.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랑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지, 얘는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배웠으니 아는 거예요. 수업 안 듣고 안 배운 사람은 알 수 없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 이제 얼추 이제 개념은 정리된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사업을 할 때 봐요. 왜 법으로다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할까? 그러죠? 그래서 소리 안 내고 간다더니 저렇게 시끄럽게 가네. 나한테는 이따가 할 테니까 절대 소리 안 내고 갈게요. 손 한번 흔들어줘, 카메라에다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봐요. 정비구역 안에 이 사람들이 조합원 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한다고 할 때 법을 안 정해버리면 구역 안에 봐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도 있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권리자들 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있지. 그럼 토지에 유치권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토지에 유치권은. 그래, 토지에는 그래. 건물은 안 물었잖아, 건물은. 토지에 유치권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토지에. 땅이라 하지. 땅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나? 못해? 유치권은 설정이요, 성립이요? 지상권은 설정이요, 성립이요? 이게 또 설정인지 설립인지 이런 유치권은 성립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설정을 한다 하고, 토지에 유치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아, 왜요? 아, 성립이 안 되니까. 그 건물에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왜? 성립이 되니까. 그걸 들은 상대방은 납득이 되나 지금? 왜? 건물은 성립했는데 토지는 왜 안 되지 해야 되는데, 토지는 성립이 안 되니까, 건물은 성립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진 휴대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나? 그건 그렇게 예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예를 들 때 휴대폰이 고장나서, 노트북 고장나서, 시계 고장나서 맡겼다. 수리해줬는데 시계포 주인이 수리비 2만 원 줘야 주지 하고 안 주는 게 유치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배웠는데 좀 더 넓혀서 건물에 인테리어 해줬는데 건물 주인은 돈 안 주니까 건물에 유치권 주장한다. 요까지만 배웠네. 자, 토지를 내가 농사 짓는데, 진짜 자갈 땅이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내 1,000만 원 줄 테니 이 땅 싹 갈아엎고 돌 다 빼주고 환토 객토 해달라고. 그래서 두 놈이서 열심히 일을 해줬어. 땅 주인이 환토 객토한 그 공사비 안 주면 토지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비용 상환 공작물 그러지 말어. 복잡한 거 싫으라 해. 여러분, 나 유치권 이런 거 모를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 공법한다고 살짝 무시하는구만. 저 강의 처음 데뷔할 때 민법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는데 나는 석사를 민법을 했거든. 민법을 했는데 그 학원에 처음 알고 날 내가 박사과정 졸업할 쯤에 알바 삼아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2달 있다가 공법 선생님이 술 먹고 깽판 잘린 거야. 내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사를 행정법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학원에 중개사법 선생님이 또 깽판 쳤어요.
유연연기 말고 그때 데뷔 안 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내가 중개사법 했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시법을 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 학원에 합격자가 없었지 당연히. 내 진실을 얘기해요. 왜? 이 학원에 한 사람이 민법, 공법, 공시세법, 공시법,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지? 중개실무를 가르쳤다 생각해봐. 초짜가 되겠냐고 합격을 지도 모르는 놈이 속여서 했는데 그게 2년에 한 번 시험 볼 때예요. 제일 어려울 때였어. 해필 8회 때인가 그때 제일 어려울 때 걸렸고 그 다음에 그때 한자로 나와서 시험이. 그리고 내가 강의를 처음 했는데 민법 공법은 전공이니까 쥐었다 놨다 했는데 지적이고 뭐고 중개사법고 내가 알게 모르잖아. 그 전날 책을 외워서 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아닌 척하고 책 하나도 안 보고 한 거예요. 외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우와 이렇게 속았지 학생들이. 외워서 했는데 그러니까 외워서 하면서 왼쪽 페이지 두 번째 줄 그거 줄 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초본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대충 책만 했더니 떨어졌지 전부. 그 학원에 1차만 한 사람 돼서 현수막 붙여줬어요. 우리 그냥 민법통이 알아 그 사건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학원 문 닫았어요. 문 닫아야지 그러죠? 그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 가끔 지적이나 등기 얘기하는 게 그때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공법하고 공시법을 강의를 같이 하면서 책을 그때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지적을 책을 한 10몇 권 썼어요. 내가 집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석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표를 다 재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유치권이라는 거를 토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냐, 건물 되냐, 얘를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유치권의 객체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정권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변제액이 있으면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객체가 타인의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동산인 휴대폰이든 부동산인 건물, 토지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면 그걸 내가 유치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이해하면 토지의 유치권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안 돼요. 건물은 현수막 돌리치면 돼요. 그 거꾸로 예부터 기억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본질을 알고 그러면 이 유치권이 타인의 물건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휴대폰 맡겼습니다. 건물 수리했어요. 토지 땅을 환토 객토해줬어요. 하면서 예를 탁탁탁 들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부동산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법정 담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성립한다.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딱딱딱딱 정리하고 쉽게 공부를 해야 돼. 막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 안에 유치권자도 있을 수 없어요. 얘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나? 물건은 물건인데 법정 담보 물건이라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그러면 보세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있고 심지어 채권인 임차권자도 있을 수 있고 현실 지배인 점유권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모이시오. 개, 소, 말, 토끼 다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만 오세요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 나오는 거 이게. 자, 토지 등의 소유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2개 딱 동그라미 하고 이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 지상권자까지만 범위에 포함하는 것. 페이지를 못 찾아요. 336페이지예요. 지상권자 336페이지 아니요? 너 잘해라. 에? 너 진짜 네 잘못이지. 그럼 옆에 좌우 큰 누님들 보필 잘해라고. 주무시면 깨우고 손을 따스히 잡아가지고 페이지 못 찾았다. 술 쳐주고. 제가 오늘 먼저 있다고 아까부터 계속 나한테 야단 맞고. 그래서 쟤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옆 사람 때문에 항상 야단 맞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니까 영혼이 왔다 갔다. 지금 1번 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두 놈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모이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뿐 아니고 누구도. 근데 이걸 임차권, 전세권으로 바꿔내거든.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됐잖아요. 부속 토지가 없으면 건축물 소유자만 해당하는 거 아니요? 여기 지상권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 여기다가 지상권자를 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르잖아요. 1번, 2번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해야 객관식이 풀린다니까. 그래, 여러분. 잠깐. 이거 지금 뭔가 오후에 점심 먹고 하니까 눈이 지금, 너는 네 사람을 커버해야 돼, 내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대각선 큰 놈도 졸라고 한다, 지금. 눈이 파릇파릇한다, 지금. 네 사람 가봐야 해. 알았어? 얘가 빠고 안이 가는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좀 졸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사인 줄 테니까, 알았어? 자, 어디 갈 수 있는 분필이 이렇게, 이 두 놈은 주로 시험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 재개발은 지상권자가 들어가. 재건축은 들어가면 안 돼. 사실은 객관식의 답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 본질이 궁금해요? 이건 왜 지상권자 없는지? 지상권 들어가는지? 알면 다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지권 등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쉬운데, 대지권 등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대지권 있잖아요. 아파트 지었을 때 전유 부분하고 1301호 이 사람이 가진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1301호 아파트를 담보로 들어가도 경매로 아파트가 날라갔지, 취득한 사람은 땅에 대한 지분도 같이 취득이 안 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인 건물 가진 사람이라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저절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면 지상권자라도. 그러니까 재건축은 땅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대지권 등기를 딱 핵빗기 때문에 분리처분 안 되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돼. 재개발 등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저 밑에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있나요? 이것도 언급해요. 어떤데?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여럿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끝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하고 바로 밑에 지방공사를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도 지방공사 또 나오죠. 아까 왜 지방공사가 나왔잖아요. 개발사업 시행자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고? 토지주택공사 등. 우리끼리는 이제 여기서 LH공사 등이라 그러면 돼요. 자, 오른쪽에 정비기본계획 있죠? 자,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복잡한데 반드시 요건 10년 단위로 짜고 5년쯤 있다가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 있죠? 이건 외워놔야 돼. 다시. 자, 요거는 몇 년 단위? 10년. 그리고 몇 년쯤 있다가 손보라고. 5년. 이게 서울시에서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짜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야들이 짰으니 야들이 몇 년쯤 있다가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시장은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옛날로 치면 재개발 기본계획이거든. 안 짜도 돼요. 그래서 일반 시장은, 그런데 일반 시장이라도 도지사가 짜야 되겠다 할 때만 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 짜면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나머지 승인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이 정비기본계획 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님 찾아가서 보고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건 절대 못 외우고, 그래서 일단 정비기본계획은 군수가 등장하면 안 돼. 자, 1번 수리권자. 저 위에 기본 방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시, 광역시부터 줄 쳐요. 저 정비기본계획 중간을 하고 있어. 중간 맨 위에 보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은 줄치고 군수 없잖아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짜야 된다. 타당성 검토 보세요. 특별시 등 시장은 야들이 짰으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라. 자, 여러분 칠판 한번 봐봐요. 얘들이 짜는 사람 아니요, 타당성 검토도 얘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석 달 전에 29회 시험에서 이게 나왔거든. 시험에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얘 나올 때 뭐라고 하냐,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래요. 말이 돼, 안 돼요? 야들이 짰으니 얘들이 해야지 왜 장관이 들이다 미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좀만 침착하면 답이 보여. 되게 복잡한 듯한 문제인데. 그래서 짠 놈들이 5년마다 손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정비기본계획 내용, 에이 이런 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맨 하단에 수립 절차 있죠? 자, 1번에 기업 주민 의견 청취 줄치고 니은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줄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레파토리가 봐요. 이런 행정 절차거든. 우리 늘상 배울 때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주는 레파토리는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기업 올라가서 기본계획 수립권 제한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자, 며칠 이상 동그라미하고 주민공람하고 의견 드려야하고 타당하다면 반영한다. 이 주민공람 기간 며칠 이상? 그런데요,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하거든. 날짜를 싹 바꿔버려요. 환장합니다, 진짜. 일단 정비기본계획은 복잡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 도지사 승인 있나요? 줄 쳐봐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 자, 그래 여기서 잠깐만요.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다. 보고해야 안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해요? 아니, 보고. 자, 다시. 여기 보고하는 건 맞아, 참. 야가 짰을 때 승인 받는 거야, 승인. 야들은 승인 받는 거 아니야. 대도시시가 아닌 일반 시장이 짰을 때만 누구한테 가서 승인? 도지사가 짜라고 해서 짜니까. 근데 시험에는 대도시 시장이 짰다, 광역시장 이 둘 중에 하나 내거든. 얘들 안 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렇게 시험 내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만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나머지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고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줄 쳐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하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가 정비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제목이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제목대로 하면 밑에 정비계획 짜는 놈, 정비구역 지정하는 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무엇이 이것이 안전진단 나오냐고. 한 장 넘어가요. 두 장까지 넘어. 다 안전진단. 그리고 344페이지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 나오죠. 아직 누가 위반한지 안 나왔잖아. 그 다음 오른쪽에는 정비계획의 수립인데 누가 수립한지도 안 나왔고 아직도 내용만 나오잖아. 그죠? 또 한 장 넘어가 봐요.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페이지 절차가 나와. 또 347페이지까지 갔더니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뜬금없이 나왔잖아, 지금. 여태까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나오질 않았어. 그러죠? 그래서 이 책으로 하려면 엄청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역 지정을 한번 잘 봐요.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1.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돼 있지요. 특별시부터 줄 쳐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까지 나오네? 347페이지. 어째 이렇게 페이지를 못 찾을까? 너 잘해라.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친다잉. 자, 다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또는 군수까지 나오죠. 군수 나오는데 가로치고 광역시의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도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있거든. 야는 지정 못해. 그리고 제외한 군수까지가 정비구역에 뭐라 한다? 지정권자. 얘네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에 대하여, 자, 그 다음 줄줄 쳐야 돼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자 봐요. 자, 특별시장 나왔죠. 광역시장 나왔잖아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이라고 됐잖아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얘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구역이잖아요, 지금. 줄 쳤잖아요, 지금. 군수도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있다고요. 군수라도 좀 더듬으면 계속 안 돼 이럴 것 같아서 싹을 쫙 잘라놓고 군수까지 구역 지정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사악한 기운이 싹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 여기도 울쑥, 여기다 빨리 이렇게 죽여놔야 된대. 군수까지 지정하는데 군수래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야는 지정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봐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청장 등 구청장 군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들은 구역 지정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구청장 등이라 하거든. 얘들은 직접 정비계획 짜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찾아가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얘네가 얘들의 신청으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정글로 바뀌어버려요. 정글로. 막 치타, 타자 나오고 난리 나요. 이걸 어떻게 시험을 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면 출제할 때도 부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밑에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5번 있죠? 구청장 등의 지정 신청이 있나요? 봐요. 자치구 구청장이라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말하거든. 야하고 광역시 군수 있죠?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구청장 등이라고. 그 가로 속에 있잖아, 지금.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뭐하여? 위반하여. 누구 찾아가서? 특별시장 동그라미, 광역시장 동그라미. 얘들한테 구역 지정 신청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 목동 양천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0년짜리 정비 기본계획 짜야지. 서울시 짜는 거요. 그리고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뭘 짜라고?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다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짜는 거야. 그리고 지정에 신청하면 야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뺀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시장 군수, 얘들 있죠, 얘들. 일반. 얘들은 직접 정비계획 짜서 직접 지정하는 거야. 이게 복잡하잖아요. 혼미하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정도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 누가 위반하냐면 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위반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는 얘들이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정권자 이거 짜는 사람 요청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했죠? 한 장을 딱 넘어가요. 자, 지정을 할 때 다음 페이지 절차 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고 열람이 있나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포함한 구역 지정 고시한 때, 자, 둘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그 지정 내용을 뭐 하고 보고해야 하며 일반열. 자, 구역 지정했죠? 그 사실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해야 하네요.
보고하라 이렇게 떠들어놔야 된다니까. 보고할 필요 없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흐르기 있나요? 1번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 제목만 줄치세요. 아까 나온 거예요. 봐봐요. 정비구역 지정했죠. 그럼 결론 그 동네는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개발법도 있었죠.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어가면 351페이지 하단에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 있나요? 똑같이 정비구역 지정되면 아까처럼 박스에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샀는 것, 벌채 식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줄 칠 것도 없어. 똑같으니까. 한 장 넘어가면 허가 예외 또 있지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에는 응급치료 허가 안 받고 2번에 1, 2, 3, 4, 5, 5개 있잖아요. 똑같아요. 허가 안 받는 게. 농사 짓는 직접 이용되는 농사 등을 하기 위한 간이공작물에서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 종류 배양, 탈곡, 양잠, 퇴비사 이런 것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경작을 위한 목적도 마찬가지 것들이 자 5번 보세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했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와봐봐요. 자 어디 보냐면 344페이지 정비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예정지가 지정이 돼. 그래 이때부터 또 구역 지정되기 전에 벌써 건축행위를 토지분할을 못하게 해 3년간. 그런데 예정지 지정하고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라고 정해졌는데 정비계획을 짜야 입안권자가 재건축에 위한 안전진단을 하거든.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계획 짜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야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다는 요청하는 게 나오거든. 자 거기 1번 토지 등 소유자 줄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뭘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란 말 나왔지? 입주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정비계획을 구청에서 짜야 되는데 그 짜는 시기 지난도록 안 짜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면 그때 정비계획 짤 거 아니야? 그 정비계획의 내용 보세요. 내용. 못 외우는데 5번만 줄쳐 5번.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요. 요 정비계획을 열람해 보면 정비구역 안에 주 용도를 뭘 지을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는 얼마나 지을지가 결정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알고 싶으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둘 중에 어디 거? 정비계획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서 어딜 보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가로 2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죠? 정비계획 짜기 위한 절차거든. 1. 주민 설명해 볼게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 주민 설명회 및 자 며칠 이상 주민공람 주민공람하라. 그리고 지방의회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자 아까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정비계획은 며칠? 여러분들은 고개 들면 14일로 헷갈리고 보면 30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30. 얘는 14일. 출제할 때 쓱 바꿔서 내보시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 기본 계획이 더 밀접하게 중요할까? 정비 계획이 더 중요할까? 그렇지. 야는 추상적인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결정나잖아. 250%, 75%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야는 저보다 훨 중요하니까 더블 준다. 더블. 그걸 더블. 흔들고 피박. 따따버리네, 그건. 더블인데 왜 28일이 아니냐고 이러지 말고. 30일, 14일에 더블쯤 준다. 그래서 야가 14일, 야는 30일. 날짜 이게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정비계획 짜는 걸 얘기해 볼까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서울시장이 지정해줘요. 구역을. 그 외에는 세종시, 제주도에서는 알아서 다 해버려. 그거 다 벗어났다 그러면 일반 시장 문수가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정비계획 짤 때 이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30일.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 관련 부처 협의심의 거치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340페이지 하단에 안전진단 있나요? 있죠? 340페이지. 그래도 여러분 양심 있어요. 페이지 넘기면서 안 찾았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찾으면서. 어떤 사람 양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장을 넘기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넘기고 있어요. 그냥 묻는지 진짜 묻는지 예 해놓고 막 찾는데. 자, 340페이지 안전진단 있죠? 여러분 이거 이 세 개 사업 중에 안전진단까지 통과하자. 재건축만. 재건축이에요. 얘들은 안전진단 못하지. 왜 그럴까? 지연 연도가 다 다르잖아. 여기서는 막 한 달 된 거, 50년 된 거 다 썼겠지만 아파트는 준공 연도가 똑같잖아요. 공동주택이고. 그러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예전에는 구역 지정을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구역 지정은 했는데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도에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수립 시기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야가. 그럼 야들은 불도저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전진단은 망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맡기는 거야. 돈 줄 테니. 얘가 다 했겠지. 결과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통과하면 거기에 맞게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거나 시정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역 지정해버리면 따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 거꾸로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이걸 정비계획 안 짠다는 얘기는 재건축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짜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안 짜면 입주자들은 훅 열받지.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제도 있어 없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왜 안 짜냐고. 짜라고 제안할 때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거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입안권자한테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30일 내에 실시 여부 통보하는데 이때 입주자들의 동의 10분 이상 들어가야 돼요. 요청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너희들이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입안권자가 됩니다. 요청 들어올 때는 요청한 사람한테 돈 내라 합니다. 이쪽 계열이 좀 몸이 흔들흔들합니다. 벽 쪽에서도 흔들거리고 그 앞에도 흔들거리고 온몸으로 안 졸라고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올리면 오고 막 환장합니다 진짜. 자, 찬물 한 잔 묻고 저 정신진단 갑니다. 정신진단. 안전진단이 아니고 찬물 한 잔 묻고 정신차려서 가야 됩니다.